다음 소식도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추경 처리 완료, 영수회담 가능성은입니다. 민주당 지난 주말에 이 방금 말씀하신 추경안 관련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실에서 추경안 이 처리부터 먼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좀 늦은 시간에 조금 전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이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좀 만나지 않겠냐, 회동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관심이 모여지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와 관련된 추경안과 관련된 여야 목소리 모아봤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소급 적용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할 방안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서 논의를 하자 제안합니다. 여러분, 소급 적용한 온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일 오전이라도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소급 적용은 그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 우리 법에도 소급 적용이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거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최대한 빠르게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오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인당 최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 어제 통과를 했고요. 네. 이 민주당에서 이 추경안 통과에 좀 협조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영수회담 민주당의 요구를 좀 마냥 피하기는 이제 명분이 조금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 부분도 지금 법에 통과된 법안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이는 이 영수회담 곧 개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추경안 통과, 이 추경안 처리가 우선이다. 영수회담보다 추경안부터 좀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추경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영수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네. 이 뜻이 의중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매일 출근길에 출근하면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는 짧은 이제 질답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좀 던지려고 했는데 네. 이 영수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 추경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면 추경 안 합니까? 물가에 많아요. 물가 문제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영세 자영업자를 숨이 넘어갑니다. 네, 방금 저 모습 뒤에 기자들이 영수회담은 이렇게 질문을 네.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듣지 않고 집무실로 바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답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추경 그럼 안 합니까? 추경 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뉘앙스가 풍겨지는 답변이었는데요. 네. 일단 주말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좀 심중을 좀 읽을 수 있는 만한 단서가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관련해서 이 용어를 좀 문제 삼았습니다. 이 영수회담 자체가 좀 지난 시대의 용어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기에 네. 이때 쓰이던 지난 시대의 용어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을 좀 대변인이 내놨거든요. 네. 명확하진 않지만 야당과의 만남을 그리 좀 환영하는 듯한
뭐 만나겠다는 이런 뉘앙스는 아니어서요. 영수회담을 조금 대통령이 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대통령 그리고 야당 대표가 만날 때 뭐 통상적으로 이 뭐 저희 언론에서 쓰는 것도 영수회담이란 이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좀 관례적으로 썼던 이 말이긴 한데 은영미 위원님 네. 굳이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은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다 지금 이런 설명을 내놨어요. 네. 의도가 뭘까요? 일단 영수회담을 우리 앵커는 자주 썼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한동안 사라졌었어요. 영수회담은 아주 옛날엔 영수회담을 했죠. 네, 아주 옛날에. 예. 근데 네. 최근에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이라고 보통 회동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야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이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 배제하고 만난 적은 근래에는 거의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거의 네. 없어요. 그야말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1, 2당 지도부하고 만나느냐 아니면 뭐 정의당까지 합쳐서 만나느냐 뭐 그런 문제였지 네. 대체로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사실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최근에 또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정확히 용어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영수회담이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같이 맡던 시절에 있었던 게 영수회담이에요. 왜냐하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봤자 어차피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지도부하고 얘기가 됐는데 대통령이 딴 얘기하면은 그거 그대로 말 듣고 다시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느니 1인자 대통령하고 야당 지도부가 만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렇지 않죠. 어쨌거나 물론 여당에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칸막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회 입법은 여당이 주도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정부거든요. 그래서 영수회담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회 안에서 또 여야 이렇게 같이 정부가 국회 협조를 구하려면 여당 지도부도 만나고 야당 지도부도 같이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용어 설명을 다시 한 거는 이제는 여당이 옛날에 그 대통령 거수기 하던 그런 여당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다면 야당 지도부하고만 만나지 않고 여당 지도부도 같이 만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기 위해서 이런 용어 설명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만남을 할 거냐? 네. 이거를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쟁점이 됐던 게 소급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였잖아요. 네, 맞아요. 요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제안을 하겠다. 영수회담이라고는 일단 했지만 하여튼 제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못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야 지도부가 어쨌든 계속 논의하기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합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는 소급 적용 싫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영수회담이 됐건 영수회담은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일 모레가 지방선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어쨌거나 이제 뭐 선거가 부진한 성적을 내든 아니면 선전을 하든 간에 선거 패인 분석하고 뭐 쇄신론 책임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8월 전당대회인데 언제 저기 대통령 만나서 지도부가 어떻게 이 비대위원들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 또 일괄 사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아마도 8월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님 말씀은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소통 구조가 옛날이랑 바뀌었으니까 사실 그 단어가 안 맞는 건 맞고 다만 뭐 대통령이 만날 의사가 있어도 그래도 아마도 이 민주당 지도부가 곧 이 8월 전대로 새 지도부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좀 이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실제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런 뭐 야당이랑 뭐 만나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영수회담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네. 추경 이야기했고요. 울진 산불 이야기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도 영수회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 지난 첫 수석 비서관 회의 때요. 네. 이제 정말 편하게 이야기하자 하면서 이 수석 비서관 회의도 우리 이제 비공개로 하자 이런 그랬었어요. 발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수석 비서관 회의 이 관례적으로 굉장히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는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개로 저렇게 좀 편한 복장이긴 했지만요. 네. 저렇게 발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영수회담 관련된 공개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 이후에 조금 의미 있는 행보를 하나 보였는데요. 네.
이 회의 끝난 뒤 취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지금 집무실에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걸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저렇게 걸어서 국방부를 네. 직접 취임 이후에 처음 방문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국방부와 함께 이제 합참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 국방부와 합참을 처음 이제 방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방문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네. 미안하다는 말부터 좀 꺼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뚱뚱해가지고 이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그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아주 몸에 딱 맞는 이 점퍼를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고 또 사무실을 옮기고 하시느라고 정말 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아주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그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네. 이 기존 국방부 건물을 쓰던 이 직원들과 이제 뭐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옮겨야 그렇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그게 좀 계속 마음에 좀 쓰였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일단 처음에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공군 점퍼를 이렇게 입었는데 네. 이 선물 받은 점퍼를 입으면서 내가 굉장히 뚱뚱한데 그래도 잘 맞는다 이렇게 네. 좀 농담으로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말문을 트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뒤에는 곧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무실도 옮기고 이사도 하고 고생이 많았을 텐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했다. 이렇게 함께 했다는 방문의 목적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임기 초반에 뭐 집무실 이전 문제가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문제였었고 그 이후엔 또 추경안이 이 통과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이 해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점퍼 입은 이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았는데 사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원래 국회를 통과하기만 했다고 추경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절차가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이 국무회의 의결에 윤석열 정부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요. 여기서 바로 의결을 시켰고요. 한 총리 이번 추경안 이 여야 합의가 굉장히 어떤 협치의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호평을 남기면서 극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러한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 뭐 여야 협치에 굉장히 좋은 선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 말을 하는 속마음은 그래서 썩 편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영 기자. 예. 이 주말 동안 한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에 이 지명을 했었던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이 네. 됐었는데요. 이 국무조정실장이 사실 총리의 오른팔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추천으로 이제 추천이 됐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윤종원 행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쓸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당이 좀 공개적으로 우리가 반대 입장을 전달을 했다. 이렇게 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윤종원 행장이 그 주말 동안에 좀 고심에 들어간 것 같고요. 결국 네. 이제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검증이 진행되는 이 자체가 새 정부에 좀 부담을 주는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이제 하차를 하는 게 순리인 것 같다. 이렇게 밤새 고민을 했다는 어떤 그런 인터뷰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의 결정이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네. 이번 판단, 본인의 사입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 내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네.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의 입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개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당내 내분으로 보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사실 당정 갈등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어쨌거나 자진 사퇴하면서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책임 총리제가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파워 게임에서 윤핵관이 이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물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책임 총리라는 거는 책임지고 실권을 다 주고 정권을 주고 네.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부터 이제 한덕수 총리 인선이 무산이 됐는데 저는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첫 번부터 첫 단추부터 이거 잘못 낀 거라고 봐요. 한덕수 총리가 이거 네.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청와대에서 지휘한 분입니다. 경제수석가 지면서 거기 경제가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네.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거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반대로 이제 시장 비즈니스 위주로 가겠다고 반대로 선언했는데 네. 옛날 경제 정책을 잘못한 사람을 다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주 잘못한 거로 봐요. 두 번째는 뭐 잘못했느냐? 지금 검찰하고 모피아 정부라고 하거든요. 네. 기재부 출신이 정부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규제 혁파를 해야지 기업 투자를 할 텐데 국무조정실장에 그거 앞장서서 할 사람인데 기재부 출신 모피아를 갖다가 퇴물 오비를 갖다 놓고 무슨 규제 개혁을 해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이라도 걷어들인 거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걷어들인 게 오히려 잘한 거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이 책임 총리제가 과연 실현이 되는 거냐라는 비판에 고민이 많았던 건지 보니까 유호정 기자 주말에도 집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주말인 어제 반려견들과 함께 용산 집무실을 찾은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좀 편안한 차림으로 이 청사 앞 잔디마당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이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마치고 집무실을 처음 찾은 것으로 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주말 네. 내내 이틀 연속 이렇게 집무실을 찾은 사실도 이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진들 모두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말에도 지금 집무실에 좀 출근을 해야 되는 이제 막 이 정보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건데 보니까 지금 이제는 퇴임을 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낮잠을 잘 여유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SNS를 새로 개설하면서 이 문 전 대통령이 낮잠을 자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반가운 건 오수에 잠드신 모습이다.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 계정에 얼마 전에는 이 사저 앞에 있는 보수 집회에 이 굉장히 화가 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증오와 쌍욕만 배설한다. 입으로 총질해야 된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이 집회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나타냈고요. 현재는 이 글이 삭제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는 이 댁들이 제일 잘하던 짓이다. 당하니까 죽겠죠. 라면서 사필 규정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필 규정 아니냐라는 또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